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결국 실적으로만 여기까지 반등 가능하다 라는 제목으로 포스코홀딩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 배터리 3사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아직까지 배터리로 뭐 이렇게 실적을 말할 만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지금은 실적은 철강으로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반등한다 뭐 이런 거를 깨작깨작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보시는 분도 답답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포스코홀딩스 본연의 2차전지 빼고 철강 실적으로만 어디까지 상승 가능한지 한번, 그렇죠, 언제 또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거의 내피셜에 가깝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펀더멘탈 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파동,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하고 수급 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보통 때 하는 거랑 달리 그냥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철강주인지 2차전지주인지 지주사인지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저는 뭐 실적으로는 당연히 철강주라고 봅니다. 뭐 제가 철강주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되신 분들이 뭐 또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차전지는 사실상 지금은 앞으로 얘기고 실제로 실적을 내는 건 철강입니다. 철강이고 또 지주사 성격은 강하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사실 기업을 분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거는 분석하기가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단일 종목이고 뭐 지주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성장성 이런 거를 심하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지주사 빼고 2차전지 빼면 철강으로 해서 실적주로 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뇌피셜로 해볼게요. 이거는 차트 분석이라기보다는 뇌피셜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이 33조입니다. 지금 33조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는 거고 언제가 최고였냐? 21년도가 9조 정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하냐? 저는 9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철강으로 가까운 장래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9조 했으니까 9조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못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펄을 한 5 정도 쳐주면 그래도 한 시가총액 50조는 가능하거든요. 50조. 그러면 현재 주가랑, 그렇죠, 현재 주가가 한 3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50조면 한 56만 원. 거기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렇죠. 철강주가 그렇게 실적이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매출액이 막 느는 그런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혹시 2차 전지주로 뭐 해가지고 또 혹시 또 악플 달지 모르는데 달지 마세요. 그냥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지금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죠. 그 위에 지금 주가가 있으면 상승하는 건데 전환선이 사실 꺾였어요. 그리고 주가도 아래에 있어서 상승하다 꺾인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해서 꺾인 거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로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 테마성으로 상승한 부분은 사실 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월봉상 하락세고 주봉상도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어 하락세고요. 일봉도 지금 구름대 아래 주가가 있잖아요. 하락세예요. 근데 이격이 있어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언제든 반등은 나와요. 주가가 그냥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올라갈 것 같고 반등 나오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닥에 이를 때까지는 그렇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그런 거를 주가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또 이게 왜냐하면 한 번 상승하고 이게 시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하락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해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박스권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워요. 어렵고 물론 2차 전지로 환골 탈퇴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연봉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 근데 뭐 왜냐하면 이 76만 원짜리도 사실 이거를 제 주가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오버슈팅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한 거잖아요. 대략 보면 이 포스코의 적정 주가는 30만 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만 원대면 지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 철강으로만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뺐으니까 2차 전지 혹시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 그냥 그 점 감안하고 들으세요. 2차 전지는 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넣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월봉 차트인데 포스코 월봉 차트를 보면 저 한번 꼭지를 친 다음에 계속 하락했다가 사실 쌍바닥을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끼는 바람에 이제 사실 이게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게 자기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마 따라서 지금 2차 전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빼고 한번 실적으로만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가 시가총액 50조 그러니까 56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인데 이게 이제 철강의 실적만으로 가능한 거고 철강만으로 사실 고점 친 건 여기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좀 고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56만 원은 최고 가격이고 한 41만 원 이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철강만으로. 근데 뭐 인플레이션 생각해서 5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치면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죠. 38만 6천 원인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상승 가능하리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철강으로만. 월봉 다시 볼게요. 월봉이 보면 아직은 저 20월선 깨고 있어서 아직은 하락세예요. 그럼 보통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 과거의 주가의 패턴을 보면 뭐 과거가 의미는 없습니다만 60월선까지는 하락했어요. 계속 상승세 타기 전까지.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60월선 이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60월선 근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보면 상당히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주가가 제 생각대로 뭐 이렇게 얌전하게 움직이겠거니, 예를 들면 여기 고점은 지키겠거니,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주가는, 난폭합니다. 왜 난폭하냐? 그래야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난폭하게 움직이니까, 특히 이런 주식들, 난폭하게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하락의 여지는 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만 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55만 원은 안 되더라도 뭐 최소한 근데 뭐 최소한이라고 해봐야 41만 원이면 이제 너무 기죽는 얘기죠. 51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겠다. 55만 원. 아까 그 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도 지금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파동을 세서 이게 하락 파동이 끝났다 말하면 좋겠지만 C파동은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나야 나는 거니까 쌍바닥이 나와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쌍바닥이 안 나왔잖아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주봉상 쌍바닥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락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일봉상은 지금 그렇죠. 지금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와중에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일선 해보겠잖아요.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 지금까지 고점은 또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고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그 평균값 정도, 그전 고점의 평균값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44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대응하면 됩니다. 44만 원 정도에 대응을 하면 되고, 그때 이제 올라갔다 밀리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해서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시는 분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볼게요. 연봉, 어, 월봉 지표를 볼게요. 월봉 지표를 보면 LRS는 아직 덜 떨어졌어요. 보면 기존에 보면 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게 바닥까지 떨어지려면 이게 R스퀘어드가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고, 보면 RSI도 아직 멀었잖아요. 바닥까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월봉상 반등을 하려면 바닥을 찍었다고 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RSI가 여기 보면 RSI가 그렇죠. 과매도권 파란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덜 떨어졌는 거잖아요.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덜 떨어지가 주봉상도 지금 보면 주봉상은 지금 살짝 지금 반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상은 지금 다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반등이 가능해요. 반등이 가능하니까 월봉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봉을 보고 이제 여기서 쌍바닥 잡으면 여기서 반등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주봉상은 지금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들어왔어요. 일봉은 당연히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트 줄고 있고 RSI 골든 크로스 만들었고 그렇죠. RRS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봉 주봉상 지금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게 반등하면서 쌍바닥 잡고 이러면 월봉도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그렇죠. 스토캐스틱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근데 한번 기존의 바닥권을 볼게요. 바닥권에 보면 파랗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파랗고 이번에 여기서는 조금 이 팬데믹이라서 약간 파란 게 덜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거의 과매도권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골든 크로스 만들고 상승한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여기 근데 거의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월봉상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봉은 지금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봉도 지금 스토캐스틱 다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는 건데, 이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주식 여기서부터 봐요. 저기는 좀 너무 보니까. 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이 사서 올린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분명하잖아요. 여기도 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이 사서 올렸고, 떨어질 때 외국인이 팔았고, 근데 여기서는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올라갈 때도 개인이 샀고, 계속, 이게 뭐냐면, 이게 테마의 힘입니다. 테마의 힘. 그래서 개인이 엄청 지금 물량을 떠안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이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떠안아가지고.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이 고점에서 잡은 물량을 이걸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점에 완전히 잡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사실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는 40만 원대가 고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부터 개인이 많이 잡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여기까지 물량을 다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식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55만 원까지 상승은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바닥을 쳐야 되잖아요. 바닥을 쳐야 되는데 이 월봉상으로는 아직 바닥이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예 60월선 월봉상으로 보면 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여기 35만 원 선까지는 가야 바닥으로 될 수도 있어요. 월봉상으로는 그런데 주봉은 지금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하면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반등해서 쌍바닥 만들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등한 다음에 이게 저점이 낮아지는지 그게 중요해요. 반등해봐야 저점이 낮아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반등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등할 때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삼성 SDI가 반등할 때 저점이 높아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반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도 지금 반등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반등 고점에서 대응 잘 하시고, 음, 포스코 홀딩스 한번, 그렇죠. 어디까지 과연 미래에 얼마나 들고 있으면 상승 가능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거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포스코가 지금 3년, 그렇죠. 3년이 채 하락을 안 합니다. 2년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24년이니까 한 1년 정도 됐다고 보면 앞으로 1년은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참으시면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그러면 또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스코는 기다리면 55만 원까지 옵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2년 상승하고 2년 쉬고 여기서 모르겠어요. 2년 상승하고 1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승하고 2년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뭐 올해 쉬고 24년도 쉬고 내년에 쉬면 내후년에 또 올라갑니다. 아니면 올해만 쉬고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죠. 조금 더 패턴이 빨라지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2년은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 1년 더 기다리시면 그렇죠. 55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거 내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은 그렇죠. 하도 2차 전지주 계속 하락하니까 어디까지 그렇죠.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